삼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01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5월 10일이 되겠고 음력으로는 2024년 4월 3일입니다. 오늘 명식 갑진년 기사월 갑술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갑술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나느냐 이걸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바로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1순위의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됩니다.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두 개씩 짝이 지어지죠.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가지고 태어난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게 되면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라고 이렇게 보죠. 산에 가면은 여러 가지 풀도 있고 큰 나무도 있는데 갑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는 물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기운으로 보게 되면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온기라고 하는 것은 집 안 온도가 적정한 온도가 돼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있을 때 또는 추울 때 목화 솜 같은 거 이렇게 덮고 있으면 따뜻하죠. 그러한 온기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화의 기운은 너무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또 경금신금을 때 설명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숙살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땡땡땡땡 얼게 만드는 그러한 혹한의 땡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목과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때 목의 계절은 바로 봄이 되죠. 그래서 지지로 봤을 때는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인월, 묘월, 진월이 바로 봄에 해당이 되죠. 인월, 묘월, 진월 때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방향은 동방이었으니까 동쪽이 될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하는 색깔은 파란색, 바로 청색이 되겠습니다. 청색.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상은 인의 예지 신을 말하죠. 인의 예지 신을 말하는데 목이 주관하는 것, 오늘 갑목도 마찬가지고 내일 을목도 마찬가지인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 인자, 어진 마음을 주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주관하죠. 그래서 갑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들은 바로 좀 측은지심, 남을 좀 이롭게 하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의 일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된다. 하지만 사람이 항상 인자한 것도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인자하기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의 신뢰라든가 신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게 되면 토일 때 설명하겠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사람이 너무 인자해. 이 사람한테 다 인자하고 저 사람도 다 인자하고 모든 사람들 내가 다 포용해. 좋은 사람도 포용하고 나쁜 사람도 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나쁜 사람은 응당히 어떤 죄를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상한 나쁜 짓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사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망 같은 것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 일간인 사람들이 인자하고 측은지심을 갖는 것 좋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목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양의 기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음은 좀 동적이고 좀 거칠고 좀 무겁고 밝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 작고 왜소하고 좀 그러한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양목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음은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없는 음이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게 되죠. 남자 없는 여자 없고요. 여자 없는 남자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갑목이 양목이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목이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양목은 큰 나무입니다. 큰 전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러한 그런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큰 나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땐 대림목이라고 해요. 산에 가게 되면 작은 풀도 있고 야생화 같은 것도 있지만 오동나무라든가 전나무, 참나무 같은 이러한 큰 나무가 있죠. 이런 나무들이 바로 이 갑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고, 이러한 갑목은 큰 나무, 즉 다 자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다 자란 그런 나무를 말하죠. 그래서 갑목의 특성은 단단하고 곱고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갑목은 성목이 되면 뭘로 쓴다? 제목으로서, 동량시 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갑목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큰 나무를 베어다가 제목으로서 큰 배를 만들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사찰 같은 거,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철골 구조를 많이 짓지만 옛날에는 큰 나무로서 거북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큰 건물은 이런 아름드리 큰 나무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그 갑목이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나무를 베어내야 되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톱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요즘 같으면 이제 전기톱 같은 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어야지만 갑목을 갖다가 작벌할 수 있고요.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야지. 예를 들어서 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날카롭지 않고 무디다라고 하면 그걸로 큰 나무를 갖다 재련하기가 깔끔하게 재련할 수가 없죠. 우리 집 목공소라든가 이런 데 목재소 같은 데 가게 되면 목수들이 항상 중시 여기는 게 있죠. 연장. 그래서 톱이라든가 대패라든가 큰 도끼 같은 거, 요즘은 전기톱 같은 거, 나를 항상 깔끔하게 시퍼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놓죠. 그게 바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이 갑목을 깔끔하게 이렇게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정화로서 용신을 취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갑목이 대림목이다라고 봤을 때 을목은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능수, 버들 같은 것 또는 화초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꽃을 피우는 화초입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것을 배워다가 우리가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는 석가래라든가 대들보 같은 걸로 쓸 수가 없죠. 즉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은 항상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명령어로 목화통명에 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라든가 또는 정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화만 있고 물이 없는 을목, 화초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화인 병화와 음수인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배원법이다. 물론 병화 없을 때 정을 쓸 수 있고요. 을목이 개수 없을 때는 임수 쓸 수 있겠지만은 병화 개수가 가장 좋은 을목의 용신인 것이고, 갑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과 정화를 취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용신 취용법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일간 갑목의 특성을 안 연후에 원령과 대비해서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이거를 보면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또는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되는데, 다 같이 어디를 지칭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즉 월지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월령이 왜 중요하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이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월령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사주를 보는 두 가지 축이 되는데, 중화라고 하는 말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주도 역시나
중화된 사주를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이 중화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말하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말하는 것이죠.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고요. 그 다음에 해월, 자월, 주간은 겨울이기 때문에 매우 춥다라고 볼 수 있죠. 인묘진월은 따뜻한 봄이 되는 것이고, 신유술월은 서늘한 겨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를 좋아하는데,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된 사주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에 절기를 보게 되면 입하와 소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입하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계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4월, 5월 미라고 해서 4, 5미 남방이 되면서 방향은 남쪽이 되는 것이고, 화가 화왕절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4월은 지금의 4월은 이제 초여름이라고 해서 초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하라고 합니다. 중하. 그 다음에 미월은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을 말하는 것이고, 4월, 5월, 미월이 바로 양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름이죠. 염상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합니다. 이 뜻은 뭘까요? 굉장히 뜨겁고 건조하다, 조열하다. 그래서 이제 4월, 5월, 미월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조열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쓸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때는 염상절은 화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화는 화생토하죠. 그래서 포태법부로 봐도 화토동궁과 수토동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명리학은 화토동궁을 취하고, 예를 들면 다른 풍수지리 같은 경우에는 수토동궁을 이렇게 취한다라고도 봅니다. 근데 명리는 화토동궁을 취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화토는 같이 왕하다. 그리고 상생으로 봐도 화가 토를 생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극하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의 화가 왕한 계절에는 금이 약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하면 물이 버글버글 끓죠. 화다수갈이라고 해서 화가 왕한 4월, 5월, 미월은 수는 태지, 양지로 가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은 수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4, 5, 미월의 목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목분비회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화다목분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화다목분, 기본적으로 목이 화를 생하지만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나무가 불에 타서 날아간다, 재가 돼서 날아간다, 또는 이제 목분비회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이렇게 화다수갈이 된다든가 화다목분, 그 다음에 목분비회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화토동궁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5월, 미월은 너무 뜨거운 염상절이기 때문에 또 조후라고 하는 것이 매우 급박하다. 여러분들 한여름 뜨거운데 30도, 40도, 저 진짜 뜨거운 나라는 한 40, 50도 이상도 올라가는 데가 있죠. 그런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차가운 냉기가 있어서 그 뜨거운 열기를 식혀줘야 되겠죠. 이 조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후를 조절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너무 뜨겁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줘야 되고, 수만 있어서는 약하니까 금이 있어서 금생수해서 4월에 기후를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4월에서 알아봐야 될 것,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모두 지지의 장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장간이라고 하는데, 이 사라고 하는 것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무토는 초기가 되는 것이고,
경금은 중기가 되는 것이고 병화가 본기가 돼서 사의 본기는 바로 병화라고 보는 것이고, 경금도 장생된 경금이기 때문에 이 경금도 세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화가 원체 왕한 병화가 있기 때문에 경금이 그렇게 크게 세력을 얻지는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도 화토동궁에서 무토도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 진술충미월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지만 사중에 있는 무토는 우리가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쓸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은 최소한 요 정도,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우리가 알면서 사주를 분석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름인 4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라고 했고요. 간목은 대립목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작은 나무가 아니라 소나무라든가 참나무 같은 굉장히 큰 나무라고 봤고요. 다자란 성목이 되게 되면 이 나무는 작벌해서 동량의 제목으로 쓰는 것이 간목의 용도라고 했는데, 자, 4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굉장히 세력이 약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나무가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되고, 또는 목분비회라고 합니다. 나무가 타서 재가 돼서 날아간다. 그래서 4월, 5월 같은 경우에는 화가 너무 왕한 나머지 간목이 존립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 섣불리 경금이라고 하는 칠사를 들이대게 되면은 목은 간목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고 경금은 간목을 극하게 되니 간목으로서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월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은 일단 약하기 때문에 간목을 도와줘야 되고, 또 4월이라고 하는 원령의 특성을 보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죠. 4, 5, 미월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혀줘야 된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수가 있어서 수로서 목을 생하고, 즉 수생목하고 수극화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혀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4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먼저 개수를 이렇게 취용하게 된다. 그래서 개수를 얻게 되면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을 갖다가 식혀주는 용도로도 쓰이고요. 중요한 건 간목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간목의 기력을 갖다가 활력을 갖다 불어 넣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간목의 생기를 얻게 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간목의 수기를, 여기서 물의 기운이 아니라 빼어날 숫자를 써서 수기를 갖다가 바깥으로 표출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4월 같은 경우에는 화가 너무 왕하면 화다수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화가 너무 왕한 경우에는 목만 약한 것이 아니라 수도 같이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수를 갖다가 이렇게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 정화가 뭐 있으냐 없느냐, 이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어차피 화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수를 얻어서 간목을 생하고 화를 억제시켜 준과 동시에 개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경금을 얻어서 이 수를 생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라고 해서 먼저 개수를 쓰고 나중에 경금을 쓴다. 나머지 또 예를 들어서 무토가 투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화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하게 되는데, 화가 너무 많아, 사주가 예를 들어서 수도 없고 금도 없고 사주 전반이 화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종격으로 볼 수 있죠. 기명, 종악격이라고 하죠. 종악격이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염상격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토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뭐 마른 땅 조토가 많다라고 하면 재성이긴 하지만 역시나 설기가 과다해서 많은 식상과 재성을 감당할 수 없겠다. 그래서 4월 같은 경우 전체가 화로 이루어지게 되면 일간을 버리고 종악격이 돼서 염상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간목, 일간이 되겠고요.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격국이라고 하는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있습니다. 일간과 월령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어떤 틀을 짜고 있느냐, 요거를 놓고 보는 것이죠. 축
격구를 하더라도 뭐 442 전법이라든가 3, 4 뭐 이런 전법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야구 같은 경우에도 어떤 틀을 가지고 경기를 운영하게 되죠. 사주라고 하는 것도 그냥 글자가 사주팔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된 틀 안에서 나름대로 규칙과 원칙을 세워서 사주의 길흉을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격국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서 이 사주의 기흉을 판단하게 되어 있고요. 역시나 사주 원국과 대운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도 역시나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격국이라고 하는 개념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월지에 있는 사화는 양화가 되죠. 왜요? 체음 용 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왜냐? 이 사화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무토, 경금,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죠. 사는 음이고 다음으로 오화가 양이 되는 것이지만은 본체가 사화는 병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체는 음이지만은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 사월이 태어나게 되면 양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목생 화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즉 간목이 사월이 태어나게 되면 목이 화를 생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죠. 내가 생하는 것이라고 해서 아생자라고 하고요. 이 아상제는 육신으로 보면 식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표현하고 표출하는 것들을 말하죠. 말, 행동 뭐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고요. 창작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내 부하 직원, 내 아랫사람을 식상으로 보기도 하고요. 여명의 경우에는 자식을 식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상관을 아들로 보고 식신을 딸로 본다, 이렇게 육신을 구성하게 되고, 참고로 남성의 경우에, 남자의 경우에는 자식을 뭘로 본다? 남자는 관성을 자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관은 남자 입장에서는 딸이 되는 거고, 평관칠살은 남자 입장에서 아들이 된다. 요거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상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식신과 상관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관과 식상과의 관계가 이렇게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조화가 맞는 것을 말합니다.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거는 상관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양목이 양화를 받기 때문에 상관격이 아니라 식신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4월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화가 왕한 화왕절, 그래서 계절이 어떤 계절? 여름이라고 했고요. 염상절 또는 염천지절이라고 했죠. 매우 뜨겁고 건조한 조열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간목 자체는 4월에 이르면은 병지가 되고요. 5월에 이르면 사지가 되죠. 굉장히 신약한 그런 구조. 그래서 간목이 4월에 태어나거나 간목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설기 태과한 사주, 일간이 약한 중에 식상이 많게 되면은 약한 일간의 기운을 식상이 더욱더 뺏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약한 간목을 갖다가 생조해 주거나 방조해 줄 필요가 있겠다. 생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으로서 돕는 것을 말하는 거고, 방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비견급제로서 돕는 것을 말하는데, 4, 5, 미월은 매우 건조해서 중요한 것은 비견급제가 도와준다 하더라도 건조하면 나무가 말라 죽을 수 있죠. 목분비회라고 합니다. 화가 왕한데 목이 수가 없으면 목분비회가 돼서 날아간다. 화다 목분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4월의 간목은 비견겁제인 같은 목을 얻는 것보다는 반드시 수를 얻어서 수를 얻어서 개수를 간목을 생해주고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을 얻게 되면 인성은 간목을 생하고 그 다음에 인성인 개수는 화를 억제시켜줘서 이 왕한 화가 간목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을 막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개수가 4월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그냥 개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저 개수를 생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의 간목은 개수하고 관성이 경금, 뭐 신금도 상관없지만은 뜨거울 때는 화가 염려할 때는 신금보다는 경금이, 특히나 또 간목 입장에서는 경금으로 벽갑 인정까지 생각해 준다라고 하면 신금을 얻는 것보다는 경금을 얻는 것이 더욱더 좋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지 먼저 보도록 하죠. 술토를 얻었습니다. 술토. 자, 술토는 어떤 토입니까? 건토죠, 건토. 마른 땅, 말을 건자, 흑토자 또는 말을 조자를 써서 조토라고도 합니다. 술토도 조토고 미토도 건토가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이런 경우 뜨거운 여름에 마른 땅인 술토, 미토가 있는 것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토이긴 하지만은 화기를 갖다가 더욱더 뜨겁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마른 건토가 되겠고, 이 4, 5, 비월 같은 경우에는 진토라든가 축토인 습토가 있어야지만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연지에서 진토를 보긴 했지만은 이 진중 개수 하나를 가지고 간목이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수기가 부족한 구조라고 구조가 되는 것이고, 자, 연간에 간목 비견이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뜨거운 이 4월, 5월, 미월에는 수가 부족한 중에 비견겁제가 있으면 오히려 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죠. 나 혼자 크게도 물 빨아당겨서 크게도 바빠 죽겠는데 같은 군더더기에 식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내 먹을 거를 뺏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비견겁제보다는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이 필요한 사주 구조가 되는 것인데, 오늘 사주는 좀 애매한 것이 월간에 이렇게 기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기토가 있으면은 일간인 간목도 기토하고 합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 있는 간목도 월간에 있는 기토하고 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쟁합이라고 하죠. 쟁합이 되게 되면은 사주 자체가 조금 혼탁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또 투합도 있고 쟁합도 있는데, 투합이라든가 쟁합이 되면 사주가 혼탁해진다. 왜냐면 지금 쉽게 표현을 하자면 4월의 간목은 뭡니까? 물을 끌어당겨서 내가 성장을 하고 결실을 맺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재성을 갖다 놓고 둘이서 요거 갖고 서로 갖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옛날 이소부환 아니고, 옛날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있는데, 정말 그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술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술 장사. 근데 이제 이 사람도 막걸리를 옆에서 팔고 같은 자리에서 술을 파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광고를 하든 홍보를 하든 뭐 옆집 사람을 꼬시든 해서 손님을 끌어 당겨가지고 술을 팔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내가 500원을 옆에 있는 친구한테 500원을 주고 술을 하나 더 먹고, 이쪽 사람한테 500원을 주고 술 하나 더 먹고, 계속 500원짜리 동전 하나 가지고 서로 간에 술동이를 비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광고 홍보를 해서 좀 명확하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재성을 하나 놓고 둘이서 아주 그냥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주가 혼탁해진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기도 부족한 중에 이거는 진짜 기토 하나로 인해서 간목 두 개가 좀 되게 이상하게 꼬여 있는 삼각관계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삼각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술을 얻어서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데 진짜 지금 앞에 있는 먹고 살 그걸 당장 시급한 이걸 띄워놓고 노는데 바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거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이제 연지의 수 하나밖에 없었던 것이 자수를 얻게 되면 그나마 조금 뜨거운 여름에 약간의 해갈은 될 수 있다라고 보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렇다고 이게 수가 그렇게 충분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또 간목이 또 하나 있다. 이거는 쟁합 투합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물론 이거는 좀 쟁합으로 보지만 또 간목이 있으니까 쟁제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제가 봤을 때는 화우는 수기가 부족해서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목은 조금 이 정묘
대운 또는 뭐 병인 대운은 잠깐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나머지 대운들이 그렇게 썩 좋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 병인시 또는 정묘시 두 개 같이 보죠. 이거 수기가 굉장히 부족한 사주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만약에 수기가 없는 수가 부족한 구간이죠. 경호, 신미대운, 무진, 정묘, 병인대운은 수기가 좀 부족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죠. 이것이 진토였다라고 하면 조금 더 나았을 것인데 이것이 술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되면은 뭐 쟁합이 됐든 투합이 됐든 간에 금수운 때는 좀 나아지리라 봐요. 이 정도 되면. 근데 갑자시는 그나마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초년에 좀 고생한 수가 없어서 좀 고생은 하더라도 저는 차라리 만약 꼭 운을 놔야 된다고 하면 저는 병인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무진시는 화응절에 토가 많죠. 진술충까지 되죠. 이거 완전 재다신약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죠.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사시 되게 입니다. 요거 이게 이렇게 갑목기토 이렇게 되죠. 이러면 이렇게 돼요. 요거하고 합을 하고요. 요거하고 이렇게 합이 돼. 이거 짝이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분들이 이제 갑기합, 각기합, 연지 진토들을 봤기 때문에 이거는 합합격으로 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합합격으로서 갑기, 합화, 톡격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건 갑기, 합화, 톡격이 돼도 제가 봤을 땐 썩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일반 내격으로 봐도 썩 좋아 보이는 그런 사주 구조는 아닌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우시 같은 경우에는 자, 경우시는 오술합이 되죠. 그래서 수기가 부족한 그러한 구조가 더욱더 수기가 좀 부족하게 됐다. 요거는 투합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갑목하고 이렇게 아까 투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경금이 있으면 이렇게 경금이 이 일간 갑목을 위해 이렇게 막 너 왜 이래 하지마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일간 갑목은 기토하고 합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연간에 있는 갑목은 기토하고 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수기가 또 부족합니다. 결국 어찌 됐건 간에 이 사주는 뭐다?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그나마 좀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금수운으로 갈 바에 어차피 경호시보다는 저는 병인시가 좀 더 좋게 보이는 것이고요. 임신시 같은 경우 또는 계유시 같은 경우에는 신유의 임계수가 뿌리를 두고 천간으로 투출하기 때문에 수가 부족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역시나 갑목 두 개가 기토를 놓고 투합하는 것은 요거는 좋게 볼 수가 없겠고요. 역시나 임신 계유시가 되는 경우에는 수운 때는 오히려 좋지 못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참 사주 구조가 수도 부족하고요. 또 어줍잖게 이렇게 기토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투합이 되는 것도 좋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신중하게 택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금요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